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수영장 가장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속에서 무언가 격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거친 물보라가 치솟았고 누군가의 팔이 허우적거렸습니다. 10초가 지났을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물 밖으로 한 청년이 기어 올라왔습니다. 180이 넘는 키에 근육질 몸을 가진 이 동네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칠게 웃으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가 이제는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옆으로 한 남자가 조용히 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빨간색 안전요원 유니폼을 입은 그는 물에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전물에 빠졌던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전요원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고는 천천히 공포에 질린 청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물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거칠던 청년들이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진 걸까요? 그리고 그 평범해 보이던 안전요원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진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 아침으로 말이죠. 오전 9시 해맞이 수영장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영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빨간 안전요원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은 그는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온화한 인상에 조용한 말투. 이 동네 수영장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그를 사람들은 착한 안전요원으로 기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친절하게 수영을 가르쳐주고 어르신들에게는 항상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수영장 주변을 걸으며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바닥에 물기를 닦아내고 튜브들을 정리하고 샤워실 비누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안전요원의 일상이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50대 관리자가 손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관리자는 민수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직원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가 되자 수영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영 강습을 받으러 온 아이들, 아침 수영을 하러 온 중년 남성들, 다이어트를 위해 찾아온 여성들. 민수는 높은 의자에 앉아 수영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평온했지만 수영장 곳곳을 놓치지 않고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커룸 문이 거칠게 열리며 청년 5명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앞에 선 청년은 180이 넘는 키의 근육질 몸을 자랑이라도 하듯 드러냈습니다. 박준혁?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일진이었습니다. 야, 오늘 사람 없네. 딱 좋은데? 준혁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4명의 친구들도 킥킥거렸습니다. 그들은 수영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거칠게 물장구를 치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의자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아저씨가 누군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저는 이곳 안전요원입니다. 모든 손님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닥쳐. 준혁이 손을 휘저으며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킥킥대며 깊은 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시 의자로 돌아갔습니다. 수영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들 또 왔네. 맨날 시끄럽게 하더라. 안전요원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저 애들 부모가 이 동네에서 장사한다던데.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조용히 그 청년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수영장에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그 학생은 수영 가방을 꼭 안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처음 오는 곳인지 어색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락커는 저쪽에 있고요. 수영모는 꼭 착용하셔야 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학생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그녀가 안전하게 준비를 마칠 때까지 지켜보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여학생이 수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얕은 풀장으로 들어가 천천히 물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수영을 배우려는 듯 벽을 잡고 발차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혁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야, 저기 봐. 새로운 애네. 준혁이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일제히 여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불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번 놀아볼까? 준혁이 물속을 헤엄쳐 여학생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5명의 청년이 물속을 가르며 천천히 그러나 위협적으로 한 여학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얼굴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조금 변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준혁과 친구들이 여학생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학생은 처음에는 그들이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명의 청년들이 그녀를 둘러싸듯 멈춰 서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혼자 왔어? 수영 배우러? 준혁이 여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뒤에도 준혁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포위된 셈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줄까? 형들이 수영 엄청 잘하거든.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준혁이 슬쩍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는데 왜 그래?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닌데? 준혁의 친구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여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학생들, 다른 손님 불편하게 하지 말아요. 그냥 수영이나 하세요. 준혁이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 아저씨 왜 자꾸 끼어들어요?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려는 건데. 손님께서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각자 수영하시는 게 불편해? 야, 너 우리랑 있는 거 불편해? 준혁이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여학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듯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봐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괜히 아저씨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잠시 여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과 겁에 질린 눈을 보았습니다. 민수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학생, 그냥 가세요. 여기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 우리가 뭐 위험한 짓 했어요? 준혁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명이 한 분을 둘러싸는 건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그만하시고. 아, 진짜 짜증나네. 준혁이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이 많아지자 그는 친구들에게 고개짓을 했습니다. 5명은 천천히 여학생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여학생은 그 틈을 타서 재빨리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수가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 그냥 갈게요. 아, 잠깐만요. 라커룸에서 옷 갈아입고. 하지만 여학생은 이미 라커룸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준혁 무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학생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끄러워요, 아저씨. 준혁이 물속에서 민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말 걸었을 뿐인데. 아저씨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무서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뭐 때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이야, 아저씨. 준혁이 물 밖으로 나오며 민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0이 넘는 키에 그가 서자 상대적으로 민수가 작아 보였습니다. 아저씨가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1년 넘게 다녔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우리한테만 유독 터치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준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혁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친구들 가자. 여기 분위기 별로네. 5명은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풀장 쪽으로 이동해 더 크게 떠들고 물장구를 쳤습니다. 다이빙대에서 위험하게 뛰어내리고 서로를 물속으로 밀어넣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민수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관리자가 다가와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 애들 건드리지 마세요. 부모가 이 동네에서 꽤 큰 사업하는 집이에요. 괜히 문제 만들면 우리만 손해예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알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저 애들 학교에서도 못 건드린다는데. 우리야 뭐. 관리자는 한숨을 쉬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앉아서 수영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이 있었지만 눈빛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 수영 강습을 받으러 온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준혁 무리는 여전히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얕은 풀장에 갑자기 뛰어들어 물을 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수영하는 레인을 가로질러 방해했습니다. 민수는 여러 차례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비웃기만 했습니다. 아저씨, 또 왔네?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요? 그냥 수영하는 건데 왜 자꾸 시비세요?
다른 손님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수영장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은 겁먹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수영장은 점점 비어갔고 남은 건 준혁 무리와 몇몇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라커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까 그 여학생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영 가방을 든 채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민수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네. 돈을 이미 냈어서요. 그냥 수영 좀 배우고 싶어서요. 여학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저쪽 얕은 풀장에서 연습하세요. 제가 지켜볼게요. 감사합니다. 여학생은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깊은 풀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준혁과 친구들이 여전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단지 안전요원일 뿐이었습니다. 강제로 내보낼 권한도 물리적으로 제지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여학생이 라커룸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는 얕은 풀장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깊은 풀장의 준혁 무리도 계속 관찰했습니다. 여학생은 얕은 곳에서 천천히 물에 들어갔습니다. 벽을 잡고 발차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녀는 수영을 정말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저거 아까 그 애 아니야? 준혁의 친구 중 하나가 여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더니 얼굴에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오, 다시 왔네? 용감한데? 준혁이 친구들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킥킥거렸습니다. 5명은 천천히 얕은 풀장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내려와 풀장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준혁 무리가 얕은 풀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여학생을 둘러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에서 크게 떠들고 물장구를 쳤습니다. 여학생에게 물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참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야, 조심해. 저기 사람 있잖아. 준혁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더 크게 물장구를 쳤습니다. 여학생의 얼굴에 또 물이 튀었습니다. 미안. 실수했어. 준혁의 친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학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민수가 풀장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학생들, 다른 쪽으로 가세요. 여기는 초보자 연습 구역이에요. 아, 아저씨 또 왔네. 우리 여기서 수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는 규칙 어디 써 있어요? 우리도 돈 내고 왔는데 여기서 수영하면 안 된다는 법 있어요? 준혁이 따졌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규칙상으로는 얕은 풀장에서 수영을 금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관례상 그리고 안전상 초보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럼 최소한 다른 분께 피해주지 마세요. 우리가 뭐 피해줬어요? 그냥 수영하는 건데. 준혁이 다시 물장구를 쳤습니다.
여학생에게 물이 튀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의적이었습니다. 여학생이 기침을 했습니다. 민수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명분이 없었습니다. 학생, 잠깐만 물 밖으로 나오세요. 민수가 여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여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금만 더 연습하고 안전을 위해서. 그때였습니다. 준혁이 갑자기 여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아저씨가 나오래. 안 들려? 손 떼세요. 여학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비웃으며 그녀를 더 깊은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그냥 깊은 데서 수영 가르쳐 주려는 건데. 얕은 데서만 연습하면 언제 배워? 싫어요. 놓으세요. 여학생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힘이 훨씬 셌습니다. 그는 그녀를 물속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여학생이 물을 마시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민수가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2초 만에 그는 풀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빠르고 조용하게 들어갔습니다. 물보라가 거의 잃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그 움직임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빨랐고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듯. 민수는 몇 번의 팔 동작만으로 그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수영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영 선수처럼. 손 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무게가 실렸습니다. 준혁은 순간 기가 눌렸지만 곧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가르쳐 주려고. 민수가 준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냥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한 지점을 정확한 각도로 눌렀습니다. 흑! 준혁이 신음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학생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물 밖으로 나가세요. 민수가 여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여학생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고는 재빨리 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혁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한 거예요? 위험한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손목 아픈데요? 이거 폭행 아니에요? 폭행은 학생이 먼저 했습니다. 저는 안전요원으로서 손님을 보호한 겁니다.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민수에게 다가섰습니다. 야, 아저씨. 진짜 오늘 기분 나쁘게 하네. 우리 그냥 장난친 건데. 장난으로 사람이 다칠 뻔했습니다. 다치긴 뭘 다쳐.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5대1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준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세요. 내일 다시 오시면. 우리가 왜 가야 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준혁이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 전과 달리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이 안전요원이 보통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준혁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자. 오늘 분위기 별로야. 준혁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5명은 물 밖으로 나와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라커룸 문 앞에서 준혁은 돌아서서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아저씨, 오늘 일 기억할 거예요. 우리 내일 또 올 거니까 두고 보세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명이 수영장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물 밖으로 나와 여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여학생은 벤치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라커룸으로 들어가며 한 번 더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관리자가 달려왔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저 애들이 뭐라고 하던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 애들 내일 또 온다고 했잖아요. 혹시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 온화해 보이던 안전요원에게서 처음 보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민수는 수영장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물 위로 비쳤습니다. 고요한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그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챕터 4.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시설을 점검하고 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모든 것이 정상인지 살폈습니다. 관리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오늘 혹시 저 애들 또 오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제가 잘 처리할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경찰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일단 지켜보시죠.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관리자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담소 소리가 수영장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11시쯤 탕, 탕, 탕 라커룸 문이 연달아 열렸습니다. 준혁과 그의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명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오, 오늘 날씨 좋네. 준혁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청년들은 모두 덩치가 컸습니다. 운동을 하는 듯한 체격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크게 떠들며 수영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영장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10명이 넘는 인원. 평범한 안전요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준혁이 민수를 보더니 일부러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제는 좀 그랬죠? 오늘은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우리 오늘 수영 열심히 할 거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뒤에 있던 친구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자, 가자. 오늘 실컷 놀아보자.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수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시끄럽게 떠들고 물장구를 치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들끼리의 수영장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수는 여러 차례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이 넘는 인원을 상대로 그의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뭐 잘못했어요? 그냥 수영하는 건데요. 아저씨가 일일이 간섭하니까
더 짜증나네. 손님들이 하나둘 수영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나갔고 수영을 하러 온 어른들도 불편한 분위기를 느끼고 떠났습니다. 오후 1시쯤 수영장에는 준혁 무리와 몇몇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라커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까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영 가방을 든 채 조심스럽게 수영장을 둘러봤습니다. 준혁 무리가 있는 것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다음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수영 배우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여학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볼게요. 여학생은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준혁 무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여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오, 저 애 또 왔네. 준혁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불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겠는데? 여학생이 수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한번 보고는 용기를 내어 얕은 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을 잡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준혁과 친구들이 천천히 그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인원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민수가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학생들, 물러나세요. 왜요? 우리 그냥 수영하는 건데. 지금 한 분을 둘러싼 건 명백한 위협 행위입니다. 즉시 물러나세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냥 여기서 수영하면 안 돼요? 준혁이 따졌습니다. 민수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물러나세요. 안 물러나면요? 준혁이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민수를 둘러쌌습니다. 10명 이상의 청년들이 한 명의 안전요원을 에워쌌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크지 않았지만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온화함이 사라지고 날카로움이 드러났습니다. 준혁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야? 아저씨 지금 우리한테 손대려고 해요? 아니요. 손님 안전을 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뿐입니다. 민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단 한 걸음이었지만 그 한 걸음에 준혁과 친구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야, 쫄지 마. 우리가 몇 명인데. 준혁이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의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여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이 애나 좀 혼내주자. 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안 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 친구가 여학생을 깊은 쪽으로 밀었습니다. 첨벙, 여학생이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수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팔을 허우적거리며 물 위로 올라오려 했지만 자꾸 가라앉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녀의 비명이 수영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가 움직였습니다. 2초. 그가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은 2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이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수영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는 몇 번의 팔 동작만으로 여학생에게 도착했습니다. 그의 수영은
인간의 수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빨랐고, 너무 정확했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여학생을 안고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학생은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온화해졌습니다. 그는 여학생을 풀장 가장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준혁과 친구들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민수가 물속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준혁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본능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지금 당장. 하지만 친구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친구들. 그가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뭐가 어쩌는데? 우리가 몇 명인데?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용기를 내어 민수를 둘러쌌습니다. 물속에서 10명 이상이 한 명을 포위한 상황. 민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나가시겠습니까? 닥쳐. 야들아, 저 아저씨 물속으로 밀어. 준혁의 명령에 3명의 친구들이 민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민수를 물속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민수가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청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지점을. 청년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2초도 안 걸렸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는 물속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마치 돌고래처럼 자연스럽게. 청년의 손이 미끄러졌고 민수의 팔이 그의 목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청년이 헛기침을 하며 물러났습니다. 3초. 세 번째 청년은 뒤에서 민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몸을 낮추고 청년의 다리를 가볍게 쓸었습니다. 청년이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5초. 뭐야?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3명의 친구들이 단 5초 만에 제압당했습니다. 그것도 거의 손을 쓰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들 덤벼. 한 명인데 못 이기겠어?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이 일제히 민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1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한꺼번에. 하지만 민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물이 그의 일부인 것처럼 그는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청년들이 그를 잡으려 할 때마다 그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 명이 달려들면 피했습니다. 2명이 동시에 오면 둘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3명이 포위하면 물속으로 잠수했다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매번 정확하게 한 곳씩을 눌렀습니다. 팔목, 어깨, 옆구리, 다리. 급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힘이 빠지는 지점을 눌렀습니다. 15초가 지났을 때 5명이 더 물러났습니다. 20초가 지났을 때 남은 건 준혁과 2명의 친구뿐이었습니다. 준혁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단 한 명의 남자에게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그것도 물속에서. 형님들, 도망가자. 친구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물을 가르며 소리 없이. 학생.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누구인지 말해드리겠습니다. 준혁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10년간 복무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707.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테러 진압, 인질 구출, 적진 침투를 담당하는 수중 작전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바다에서, 강에서, 호수에서, 물속은 제게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민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학생이 아까 여학생을 물에 빠뜨렸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저기,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배운 것의 2%도 안 됩니다. 그저 경고입니다. 민수가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순간 준혁은 그를 놓쳤습니다. 물이 너무 깊고 너무 흐렸습니다. 민수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흑! 준혁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정확히 그의 성대 부근을 눌렀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준혁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깊은 곳으로. 준혁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수의 손은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물속 3미터 지점. 준혁의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그를 다시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첨벙. 준혁이 수면 위로 나왔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기침을 하고 물을 토했습니다. 민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물속에서 사람을 제압하고 구출하고 때로는 제거하는 것. 준혁이 떨리는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전역했습니다. 평범한 안전요원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민수가 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학생,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 번 경고했는지, 왜 여러분을 말렸는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마세요. 준혁은 친구들과 함께 물 밖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두 공포에 질린 얼굴로 락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수영장에 남은 사람들이 숨죽인 채 바라봤습니다. 관리자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마음 편히 수영 배우세요. 그는 다시 의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수영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공포의 조용함이 아니라 평화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물 위로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수영장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민수는 시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튜브를 정리하고 바닥에 물기를 닦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707이라고 하셨죠? 진짜 그 특수부대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 전에 들어가서 2년 전에 전역했습니다. 대단한데요. 그런 경력이 있으시면 왜 여기서? 관리자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냥 조용한 곳이 필요했습니다. 관리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수영장은 평화로웠습니다. 준혁과 친구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여기 그 안전요원분 계신가요? 707 출신이시라면서요? 우와, 진짜 멋있어요. 사람들이 민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여학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편하게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제가 용기를 냈어요. 여학생은 수영장으로 들어가 열심히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라커룸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수영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모습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서 내려와 그를 마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습니다. 편지 봉투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과문이요. 어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여학생 분께도. 민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읽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 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죠. 준혁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은 아니고요. 그냥 민수 씨라고 부르세요. 준혁은 여학생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여학생은 처음에는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준혁이 깊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여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그만하면 돼요. 준혁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수영장을 떠났습니다. 수영장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수영을 즐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수영장.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수영장은 텅 비었습니다. 민수는 락커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액자에 금이 가 있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민수와 한 소년. 민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형이 약속 지키고 있어. 너처럼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 사진 속 소녀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형 옆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형이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15년 전의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와 동생 진우는 이곳 해맞이 수영장에서 매일 수영을 했습니다. 진우는 수영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형을 따라다니며 매일 수영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여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진 무리가 수영장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을 괴롭혔고 진우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야, 꼬마. 깊은 데 들어가 봐. 싫어요. 뭐, 이 자식이? 일진이 진우를 깊은 물로 밀었습니다. 진우는 수영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때 라커룸에 있었습니다. 동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지만 늦었습니다. 안전요원이 진우를 건져 올렸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13살, 진우의 나이였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 되지 않기로. 그래서 707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힘든 훈련을 견뎠습니다. 특히 수중작전을 선택했습니다. 물에서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물에서 절대 지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10년간 복무했습니다. 수많은 작전을 성공했습니다. 인지를 구출하고 테러를 막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진우가 죽었던 바로 이곳 해맞이 수영장에 안전요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며 다시는 진우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지키고 싶었습니다. 2년간 민수는 묵묵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도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여학생을 구했습니다. 마치 진우를 다시 구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형이 여기 있을게. 평생 너를 대신해서 이곳을 지킬게.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진우가 형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챕터 7.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영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수영을 즐겼고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뛰어놀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매일 수영장에 왔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수영만 했습니다. 누구도 괴롭히지 않았고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점심시간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민수 씨. 응, 무슨 일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는 왜 특수부대를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대단한 곳인데. 민수는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키고 싶은 게 생겼어요. 여기요? 네. 이곳이 제게는 특별한 곳이거든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뭔가 느꼈습니다.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말이에요.
준혁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나쁘게 굴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수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형이 있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형.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했어요. 부모님은 항상 형만 칭찬했죠. 준혁아, 내 형 좀 봐라. 왜 너는 형처럼 못하니?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형이 미웠어요. 항상 비교당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행동했어요. 공부 안 하고 싸우고 나쁜 짓 하고 그랬군요. 그런데 작년에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심해졌어요. 화풀이처럼 다른 애들 괴롭히고 나쁜 짓 하고 부모님은 저를 더 싫어했고 저는 더 삐뚤어졌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민수 씨를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형한테 못했던 말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후회됐어요.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혁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변하고 싶어요. 형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동생이 되고 싶어요. 늦었지만 민수는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변하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학생의 형도 분명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동생이 변하는 모습을. 준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제게 수영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형이 수영을 좋아했거든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르쳐 드리죠. 그날부터 민수는 준혁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준혁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때로는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차세요. 발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민수는 준혁을 가르치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동생 진우를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도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 했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수영 실력도 늘었지만 그보다 태도가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아이들이 놀 때는 조용히 비켜주고 어르신들이 오시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예전에 괴롭혔던 여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수영 배우는 거 힘들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여학생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진심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준혁은 여학생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배운 대로 천천히 친절하게.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우야, 맞지?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한 달이 지났을 때 준혁은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저 결정했어요. 뭐요? 대학 가면 체육교육과 갈 거예요. 그리고 수영 강사가 되고 싶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수영 강사요? 네. 민수 씨처럼 아이들한테 수영 가르쳐 주고 물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혁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확고한 목표를 가진 눈빛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좋은 강사가 될 거예요. 민수 씨 덕분이에요. 민수 씨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학생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변하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준혁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민수는 다시 진우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진우야, 형이 오늘 깨달았어. 내가 죽은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사진 속 진우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 때문에 형이 강해졌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구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내가 형한테 준 선물. 잘 쓰고 있어. 밤하늘의 별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한 것에 대해, 그리고 그 선택이 또 다른 사람을 구했다는 것에 대해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이곳을 지킬 것입니다. 진우를 대신해서, 그리고 이제는 준혁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해맞이 수영장은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소문났습니다. 사람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데려왔고 초보자들도 두려움 없이 수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민수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안전요원. 그리고 이제는 준혁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준혁은 대학 입학 전까지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조수로서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시설을 관리하고 안전을 지켰습니다. 준혁아, 저쪽 얕은 풀장 좀 봐줄래요? 아이들이 많네. 네, 민수 형. 바로 가겠습니다. 준혁은 밝은 얼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거칠고 공격적이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가족이 수영장을 찾아왔습니다. 중년 부부와 어린 남자아이.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부부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물을 무서워해요. 작년에 물에 빠진 적이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걱정 마세요. 천천히 적응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준혁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준혁이야. 너는? 민준이요. 민준이? 멋진 이름이네. 민준이 형이랑 같이 물놀이 할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해도 돼. 형이 먼저 물에서 놀아볼게. 민준이는 여기서 봐줄래? 준혁은 물에 들어가 즐겁게 수영했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가로 다가왔습니다. 형아, 나도 할래요. 준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좋아. 형이 꼭 잡아줄게. 무섭지 않을 거야. 준혁은 아이를 안아 얕은 물에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떨었지만 준혁이 단단히 잡아주자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우야, 보이니? 내가 겪은 아픔이 이렇게 다른 아이를 구하고 있어. 1시간 후 아이는 준혁의 손을 잡고 물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물 안 무서워.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혁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세요? 준혁은 민수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좋은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분께 배운 걸 그냥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저녁이 되어 수영장 문을 닫을 시간, 준혁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그 아이가 물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걸 보니까 잘했어요. 준혁이는 정말 좋은 강사가 될 거예요. 형 덕분이에요. 형이 저를 변하게 해주셨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혁이 스스로 변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그래도 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나쁜 짓 하고 있었을 거예요. 준혁의 눈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형, 제가 나중에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죠? 형은 후회 안 하세요? 707 같은 대단한 곳 그만두고 여기서 안전요원으로 일하시는 거. 민수는 수영장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시설, 조용히 반짝이는 물, 그리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간 이곳. 전혀 후회 안 해요. 정말요? 네. 특수부대에서는 나라를 지켰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지켜요. 어느 것도 덜 중요하지 않아요. 민수는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같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충분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 저 평생 잊지 않을게요. 형이 해주신 것들. 준혁아. 네. 나중에 강사가 되면 준혁이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네. 꼭 그럴게요. 두 사람은 함께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튜브를 정리하고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수영장을 나서며 준혁이 물었습니다. 형, 다음 주에 제 고등학교 졸업식이에요. 오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꼭 갈게요. 감사합니다. 준혁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민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수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수영장, 달빛만이 물 위로 비쳤습니다. 그는 락커에서 진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진우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진우야, 형이 오늘 깨달은 게 있어. 민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게 끝이 아니었어. 시작이었어. 내 덕분에 형이 강해졌고 그 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야. 달빛이 물 위로 반짝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우야, 너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야. 형의 마음 속에서, 준혁이의 변화 속에서, 그리고 오늘 물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그 아이의 미소 속에서.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내가 형한테 남겨준 것들. 형은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할게. 형은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내가 사랑했던 이곳에서 너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을 지킬게.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진우가 형에게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 고마워. 형이 자랑스러워.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영장을 나섰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이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평범한 안전요원으로서, 하지만 누구보다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의 형으로서.
문을 잠그며 민수는 수영장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수영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상처가 치유되는 곳이었고, 잘못이 용서받는 곳이었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사랑이 계속되는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잘 자, 진우야. 내일 봐. 별이 한 번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응, 형. 내일 봐. 당신은 지금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 상처가 혹시 누군가를 구하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에는 민수처럼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혁처럼 누군가의 용서와 기회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